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국내 최초 K-트로트 지역 대항전을 펼치고 있는 트로트의 민족입니다. 대한민국 오디션의 역사를 새로 쓸 국내 최초 K-트로트 지역 대항전 트로트의 민족. 전국 팔도 트로트 고수들이 모였다. 5,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80팀의 실력파 참가자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서울 1팀, 경기, 충청, 해외 2부, 그리고 서울 2팀, 전라, 경상, 강원, 제주 총 8개 지역에서 대표로 10팀 출전을 하게 됩니다. 피에 젖어 슬픔에 젖어 눈물에 젖어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데 공부냐 다마치기냐 공부냐 다마치기냐 아서라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너털 웃음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만날수록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준결승전 아닌가요 지금? 참 어린 시절에 참 나를 보는 것 같으네 사실. 마이너스 1키 정도만 했으면 어땠을까? 본인이 완벽하게 몰입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과연 어떤 분이 웃을 수 있을지. 추석 특집 방송 후에 탐나는 TV에서 이 지역으로 나눈 대결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3회까지 진행된 이 시점에서 볼 때 이 지역 대항전이라는 대결 방식이 트로트의 민족만의 차별점으로 잘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차별점이긴 하죠. 남들이 안 하니까 차별점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 차별화된 것이 왜 하느냐라는 거를 이제 시청자들이 납득하는 결국 전 정합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사실 지금 방송에서 잘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가령 지역 예선을 좀 보여줬더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전라도 지역 예선 할 때 남도 미녀의 고장이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좀 지역의 프라이드를 설명해주는 그런 그 지역 예선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런 출연자들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정말 뭐 전라도에 이렇게 좀 실력자가 많군요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또 서울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서울은 역시 뭐 인구가 많고 이렇고 좋은 실력자가 많다 이런 식으로 각 지역 예선 과정을 되게 재밌게 만들어줬으면은 그것이 어떤 그 팀전에 대한 기대감으로까지 이어졌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외군 의원님과 정확하게 동일한 생각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역 연고라고 할 때는 어떤 그냥 지역 연고라는 이유만으로도 응원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역 연고를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희박한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선을 보여줬으면 예선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지역과 어떤 관계를 가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응원해야겠다라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스토리라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역팀으로 나누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하면은 고등학생 래퍼들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학교라는 거는 지역 연고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 팀이 우리 지역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떤 지역색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지역팀을 왜 나눴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만 이제 1라운드에서 2라운드로 바뀌면서 이게 일단 팀 미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전 때는 그런 점을 드러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팀 미션이 되면 이제 어떤 그 미션의 내용에 따라서 뭔가 그런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점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조금 해봅니다. 저는 각 지역에 모여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화합되는 양상까지 보여줬다는 점에 저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전라와 경상이라고 하는 지역 감정이 뿌리 깊은 두 지역에 대해서 그 최전설 씨와 가고빠 씨가 경연을 펼친 다음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그 결과를 기다릴 때 물론 그게 자기적인 장면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저는 충분히 지역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좀 소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또 해외와 이북팀. 바로 우리 전 세계의 K-트롯 이북 스페인, 프랑스, 칠레, 일본, 중국, 몽골 등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분들이 함께 저희가 뭉쳤습니다.
큐피드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사랑이 시작된 날 어머 대박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네 하늘이여 저 사람 언제 또 갈라놓을까요 하늘이여 간절한 이 속마음 또 유명할까요 이것도 역시 트로트가 국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창법으로 불러낼 때 트로트가 얼마든지 확장 가능한 장르구나라는 걸 시청자들에게 확인시켜줬다는 점이 저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지역 대결 방식이 이제 포맷 안에서 어우러지기에는 사실 소재 자체가 이제 트로트라는 굉장히 좀 보편적인 노래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런 노력에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은 게 좀 상대적으로 방송에서 소외받았던 이런 지역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조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거주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서바이벌 특유의 도끼, 긴장감 이런 것보다는 좀 다 함께 좀 어우러져서 즐긴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이런 좀 이렇게 팀을 구성하는 방식도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8도에서 모인 80팀의 출연자들이 5,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만큼 아주 화려한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트로트 신동부터 뽕프라노까지 아주 다양한 매력을 보여준 출연자들 가운데 인상 깊은 출연자가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저는 단연 실력이 돋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가자는 랩 트로트라는 장르를 새롭게 선보이면서 오빠는 풍각쟁이를 재편곡해서 이 굉장히 훌륭한 실력을 보여준 경상도 팀의 안성준 씨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몰라 네 반찬 다 뺏어 먹어도 난 몰라 오케이 오빠는 풍각쟁이야 오빠는 매력쟁이야 오빠는 풍각쟁이야 오빠는 매력쟁이야 래퍼라고 그랬지 오빠는 뽕디스 파리 신나게 놀아보지 오빠는 추정뱅이야 오빠는 모주꾼이야 난 몰라 네 편지 난 몰래 보는 건 난 몰라 풍각쟁이 사실 이제 1라운드는 아무래도 트로트를 잘하는 분들이 나오면서 약간 트로트 경연의 특징인 약간 한에 치우친 노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보이거나 조금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안성준 씨가 나오면서 어떤 무대 전체 분위기를 확 끌어올리면서 흥이 높아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분이 나중에 어떤 결승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대를 압도한다. 라는 면에서는 저는 경로 이탈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편곡의 대가인 정경천 씨가 노래 중간에 일어나서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시청자까지 사로잡은 무대였는데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마음을 싣고서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쌉뚜루뚜루뚜. 이게 꼭 트로트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렇다고 이게 뭐라고 정의 내리기 그러니까 힘든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독창적인 영역을 개척해냈거든요. 이런 점에서 트로트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또 심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경로 이탈이 아무래도 이 트로트의 민족에서
결승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저는 2회 등장한 이제 경상팀의 부부 참가자 소정의 선물팀이 인상적이었는데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김현철 심사위원이 이 남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2절 들어갈 때 약간 울컥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왜 그러셨냐 이유를 물었을 때 저는 심파 타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2절 시작할 때 왜 울컥하셨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미안해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사실 얼마 전에 좀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며칠 전에 싸운 생각이 나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트로트 오디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이제 심파성 사연을 전시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기존의 오디션에서 좀 두드러졌기 때문에 트로트의 함보다는 좀 흥을 더 초점을 맞춰서 전반적으로 좀 축제에 가까운 느낌을 만들어내는 참가자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심사위원 얘기를 해볼까요? 트로트의 민족은 이은미, 박할린, 김현철 씨 등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 분야의 음악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트로트의 민족 심사위원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양한 장르에서 심사위원을 초빙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트로트라는 장르를 좀 더 넓게 보겠다라는 야심을 보여주는 그런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확실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출연자들이 나왔을 때 이제 좀 다양한 감상 포인트를 이제 짚어주는 장면들이 저도 재밌었어요. 가령 이제 박할린 위원 같은 경우에는 1회에서 경기팀 실력자 송민준 씨가 굉장히 가창 실력이 뛰어나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눈이 허공을 보고 있었다. 송민준 씨는 노래 가사 다 좋았고요. 저도 잘 들었는데 말하는 것과 눈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 다 빼고 내 눈으로 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쫙 진짜 마지막 집중을 시켜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또 그 뮤지컬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짚어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은미 씨 같은 경우에도 가고파의 대결을 보고 알고 보면 괜찮은 오빠 계산할 때 잘생긴 오빠 가성비 최고인 오빠야 집에 가면은 이 가고파가 부른 노래만 생각이 날 것 같다라고 말한 부분이 노래의 어떤 기교보다는 그 정말 감정을 싣고 흥을 싣고 이런 지점들을 눈여겨보는 또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도 덩달아서 무대에 이러이러한 다채로운 재미가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프로그램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후발주자로서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두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 구성에서도 우리는 이제 비트로트 장르까지 트로트의 지평을 확장하겠다 이런 야심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트로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심사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은 새롭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트로트 장르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조금 있었어요. 예를 들어 경기팀 송민준 씨가 경연을 할 때 이은미 씨가 과도한 트로트적인 기교를 써서 꺾기와 당김 이런 게 있어서 몰입을 해친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약간 이게 트로트를 정통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느낀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서 좋아하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쨌든 신선함을 모티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신뢰성을 시청자들에게 함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충분히 고민했던 심사위원 구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미 씨가 처녀뱃사공을 부른 최나리 씨에게 할머니가 평소에 즐겨 불렀던 노래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와 본인이 잘 부르는 노래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정확하게 일침을 가할 때 보통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 그래 할머니가 관련된 노래니까 뭐 가산점이 있지, 뭐 충분히 우리가 그걸 감안할 수 있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 건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비평을 할 수 있는 심사위원이 어쨌든 저는 필요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이은미 씨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심사위원이기도 한데 조금 다른 분들을 꼽아보자면 저는 박현우, 정경천 콤비 이분들이 이 장르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출연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 어린 말을 한마디씩 건넬 때 그때 오는 어떤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남희애 씨에게 이 박현우 님이 그랬잖아요. 올해 20살 넘어서 꿈이 뭐였어요? 그저 노래하는 가수 외엔 없습니다. 내가 뭐에 그런 소리를 하면 남희 씨는 평생 죽을 때까지 노래를 해야 될 사람이야. 평생 죽을 때까지 노래를 해야 될 사람이야. 앞으로 노래를 먹고 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가을을 남기고 산 사랑은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도 순수하게 부르면서 샤브 부분도 무난히 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죽는 그날까지 노래를 부르는 그날까지 노래 부르는 가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생했고요. 남희애 씨는 죽을 때까지 노래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제 남희애 씨도 울고 저도 울고 제 옆에는 아버지도 우셨는데 네. 출연자를 그냥 단순한 우리가 평가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또 존중해야 될 그런 한 사람으로 볼 때 그런 발언들이 되게 감동적이고 이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활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로트 민족에는 신선한 포맷, 또 실력파 트로트 고수, 특급 심사위원도 있지만 이분들도 있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연예인 응원단장과 부단장인데요. 연예인 응원단장과 부단장의 캐스팅 활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되게 오해를 했던 건데 전 그 특별편에서 단장, 부단장이 나왔을 때 저는 그 단장을 응원단장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프로스포츠마다 단장이 있잖아요. 팀마다 그 제너럴 매니저 단장이 있잖아요.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특별편을 봤을 때 당연히 나중에 1화가 나오면 지역 예선을 하겠지. 지역 예선을 하면은 지역 예선에서 그 팀원들을 뽑는 그 심사를 할 텐데 거기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으면은 우리가 우승할 수 있어라고 어떤 뭐 그런 리크루트를 한다거나 그리고 앞으로 대항전에서 그 저 팀에서 누군가를 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뭐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단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응원단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좀 가능성이 좀 많이 좀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응원단장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너무 오버를 하면은 오히려 그 출연자한테 갈 스포트라이트를 뺏게 되고 또 산만해지고 그렇다면 이제 좀 이 롤 자체가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가. 다르게 볼 점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응원단장의 역할이 물론 이 분량 자체가 좀 미미하고 그냥 와 리액션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막 방송에 나온 사람들에게 갖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무대에서 패배하고 왔을 때 어쨌든 그래도 잘했다라고 다독여줄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방송 아마추어들에게는 그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야 이들의 영향이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멤버들 안에서는 또 그들이 하는 역할이 저는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게 이런 서바이벌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이 탈락의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가차없이 화면 전환을 딱 해버리는데 이 프로그램은 탈락한 출연자들이 돌아갈 자리가 있잖아요. 팀에 돌아가고 응원단장들이 괜찮아 하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같은 출연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연예계의 선배로서 같이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은 좀 다른 분위기가 풍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점들도 조금 돋보이게 구성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로트의 민족 가구당 평균 시청률 7.5%를 기록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로트 프로그램에 대한 피로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트로트 프로그램들 속에서 트로트의 민족이 경쟁력을 굳히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 제가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1라운드를 지금 3회에 걸쳐서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루즈한 진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스피디하게 누가 올라가고 또 그 사람이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저는 그러면서 계속 소사의 스피디함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좀 같은 포맷으로 거의 그 3회에 걸쳐서 하는 건 좀 약간 좀 과한 구성에 가까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3회까지 지금 다들 원픽들이 나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바이벌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원픽이 있어야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픽을 계속 응원하려면 역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더 어떻게 다변화된 무대를 보여줄 것인가, 무대에서 어떻게 최대로 그 경연자의 매력을 끌어올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정말 음악 프로그램이라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편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면 늘 이 통편집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1회 같은 경우는 1대1로 팽팽하게 이 양 팀의 스코어가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휘리릭 편집이 되더니 5대1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뭔가 보고 있는 저로서는 어떻게 5대1로 뒤집혔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진 사람들이 어떤 무대를 선보였길래 대체 이 정도의 평가를 받고 떨어졌는지도 납득이 안 되고 그 경연 무대를 보고 즐기는 것 자체가 전 시청자의 권리이자 몫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걸 단지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평가했다고 해서 누구를 다 통편집시키고 어떤 무대는 굉장히 부각해서 보여주고 물론 그것 자체가 편집권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그 시청자들의 존중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K트로트 지역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는 트로트의 민족.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재미와 감동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